안녕하세요, 영치님들. 타로마스터 소름이에요. 오늘도 소름타로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름 언니에게 큰 힘이 되어 소름타로 개인 상담 문의는 인스타와 카톡에 소름타로 검색해서 문의해 주시고요. 부적과 부적팔찌 주문 또한 소름타로 검색해서 문의해 주세요. 저희 12월 첫 주부터 2023년 개묘년 부적 판매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 부적, 기도 많이 들어간 부적 원하시는 분들도 카톡 채널에 소름테러 검색해서 문의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2022년 끝에 남은 마지막 행운과 기회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운만 끌어당기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이야기하시며 점술에 참여해주세요. 위치 괜찮나요? 네. 1, 2, 3, 4, 5 마음 가는 번호 골라보세요. 3초 시간 드릴게요. 다 고르셨죠? 저희도 골라요. 네. 하나, 둘, 셋. 2, 3, 4. 네. 먼저 1번 뽑으신 영수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운.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방황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꾸 어떠한 운으로부터 이별, 멀어지게 돼서 외롭고 좌절하고 좀 나아가서 좀 더 힘들게 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뭔가 현재운 자체가 조금 근심과 초조함 없애는 게 힘들고 감정 기복 때문에 힘들고 뭔가 이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뭘 내려놓고 비우는 게 너무 어렵네요. 그런 말이 나올 만한 일이 생긴대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고생할 일이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 마음 상태 자체를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 일반 형수님들의 마음 상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다 라고 해요. 자, 어떠한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이거 내 건데 그 자리 내 건데 그 자리 내 건데 내가 못 갔다거나 이 공이 원래 내 공인데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되질 않고 자꾸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지? 그런 걸로 조금 힘들다라고 해요. 우리 영씨님의 주변복. 아이고야, 여기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텅스텅스, 뒤텅스. 이렇게 뒤통수 맞을 일이 있어서, 그리고 주변에 좀 우리 영수님에게 많이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 알아야 돼. 뒤통수는 내가 내어주지 않으면 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통수를 맞는다라는 거는 믿었는데,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 보통 맞죠.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감정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맞을 수 없는 게 뒤통수거든요. 영수님 지금 주변에 너무너무 가깝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영수님이 마음을 많이 주신 누군가에게 텅스텅스 뒤통수를 맞을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마음을 주고 있는 자는 누군가? 누구야? 이 주변에 내가 현재 내 마음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사람 누구? 찾아놔야 돼요. 그게 누구인지 아셨죠? 그래야 이 일로 인해 연말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아요. 안 그러면 올 연말 꽤 우울해. 알았죠? 봅시다. 요걸 조심한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운. 이 악연들과의 이별 기회, 이별 후 새로운 사랑,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주변에 야, 인덕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냐. 인복과 인덕은 저는 조금 종이 한 장 차이긴 하지만 다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특히 이렇게 인덕 없다 이건 뭐냐면 인복은 이상하게 내가 뭘 그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이유도 없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지고 무언가를 먼저 내어주고 자기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뭔가 나와의 시간 나와 함께 주고받는 여러 가지 말들이나 행동 다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서로 만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관계를 쌓아나가고 이게 인복이 있는 거고 인덕은 내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나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특별한 자기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해주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는 계산을 때리지 않고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그러고 더 내어주려고 하는 게 인덕입니다. 물론 인덕은 내가 베풀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죠. 그만큼 내가 베풀었을 때 그거를 하나라도 더 뜯어가야지. 이 사람 이용해 먹어야지. 얘는 되게 호구 같다. 내가 좀 무례하게 굴어도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면 와, 내 인생에 너무 특별한 사람이고 나 역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지 해서 막 콩 한 쪽도 나누려고 하고 맛있는 커피 마실 때마다 꼭 나한테도 한 잔 사주려고 하고 집에 맛있는 걸 해놨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떠오른다면 언제 초대할 테니 먹으러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나 내가 태어난 생일이라던가 어떤 둘의 기념일 같은 거 절대 잊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거에 해당 사항이 1도 없네. 입으로는 나를 아낀다고 하면서 내 생일 때 생일이었어? 지나고 연락하고 그리고 생일 때 뭐 선물을 주겠다 아니면 맛있는 식사를 먹자 해놓고 그날 당일 잠수 타고선 한 2, 3일 있다가 생일이었어? 그리고 또 지가 필요하면 만나자고 하죠. 자, 그런 사람은 인덕과 거리가 멀고요. 악연이 맞습니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인연이죠. 우리 일반형 신님들은요 그런 악연들과의 이별하고 내 마음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 새로운 이인 귀인 새로운 귀인으로 내가 이제 내년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긴 추가 리딩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주변에서 호감을 얻을 수 있나요? 마음에 여유가 조금은 필요하시대요. 너무 근심, 초조함 이런 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상처를 되게 잘 받는 그 느낌이 조금 얼굴에 많이 드러나시는 분들 같아요. 그거는 나에게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귀인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 나를 많이 갈고 닦아야 돼요. 물론 내 마음은 내 거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전전긍긍 해도 되고 초조해도 되고 막 기복이가 있어도 되고 불안해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런 게 겉으로 드러나서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판단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친해진 다음에 혹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좀 편해졌을 때 너는 내가 겪어보니 이런 사람 같구나 했을 때 맞는 것 같았을 때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약간 나에게 좋은 점을 조금 더 어필하면서 이렇게 보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으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 이런 점이 더 강한 사람인데 이런 점도 있으니까 좀 봐줘 뭐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쌓아진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나를 어필해야지. 약간 아직 이제 막 만난 사람한테 반가워. 사실 나는 되게 밝은 사람이야. 나는 좀 푼수댁이야. 나는, 나는 되게, 작은 말에 상처 잘 받으니까 너 나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네, 그러면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2023년 마지막, 2022년 마지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소름쌤과 함께 2번 뽑으신 영수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운 현재운이 되게 쌈박하다? 쌈박하다 말 좀 안 쓰나? 개운하다? 옛날 사람. 쌈박하다 말 안 써요? 깔쌈하다? 개운하다? 깔쌈한데. 네, 깔쌈이나 쌈박이나 네, 우리는 같은 사람. 네. 자, 현재운이 개운하대요. 네. 그럼 뭐라 그래, 요즘 애들은? 이 개운한 느낌, 자기들끼리 쓴, 뭐 없어? 뭐. 기억 이응 이런 거 아닐까요? 개운? 초성만 쓰잖아요. 애들. 기억이 형? 뭐 이렇게? 더 몰라. 자, 그래서 됐어요. 요새는 가끔 소다쌤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네, 30대라는요. 소다는. 네. 그래서 현재운에 우리 이번 영치님들은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뭔가 이렇게 평온하고 홀가분하다. 그래서 약간 걱정하고 있었던 게 있었으면은 걱정거리가 끝나고 내가 뭔가 방황이 있었으면 방황이 끝나고 좀 뭔가 무기력했다면 내가 이제 뭔가 적극적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일, 마음에 드는 터, 뭐 마음에 드는 취미생활, 공부 뭐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현재의 운이 그렇대요. 참 홀가분하고 무언가 새로운, 흥미로운, 설레이는 일들이 다가올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도둑놈 자기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떠한 일을 겪고 또 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사람은 어디까지 못돼질 수 있고 사람은 어디까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으며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영수님들은 현재 마음 상태에 난 아직도 사람에 대해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직도 나는 더 무언가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깨우친 상태? 깨달음을 얻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영치님들 상담했을 때 상담한 분들, 이거는 이제 한 분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모아서 약간의 각색을 한 얘기입니다. 희한하게 이번 주는 저도 어떠한 일이 있었지만 약간 우리 저는 콘텐츠 중에서도 전생의 제가 그것도 찍은 지 꽤 됐다. 한번 제가 또 재미나게 준비해갖고 갖고 올게요. 전생의 업이라던가 현생의 업 이런 이야기 콘텐츠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상담하신 영수님들하고 제 마음이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카르마라고도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도사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카르마? 뭐라고 해요? 카르마 자체를 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생에 나의 카르마? 그런 거는 약간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이뤄내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혹은 이뤄내야 되는 숙명? 이런 게 카르마가 아닐까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이번 생에 뭘 해야 될까? 뭘 이뤄내야 될까? 이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결국에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무언가를 하겠다, 숙명이라는 글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깨우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잖아요. 그 무엇을. 그러면 그 무엇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그게 있어. 항상 카르마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타인 우리 영수님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고 제 인생을 들여다볼 때도 그렇고 가까운 우리 가족, 형제 같은 지인들 인생을 들여다봐도 이렇게 내 인생에 나쁜 인연으로 오든 지나가는 인연으로 오든 좋은 인연으로 오든 가르침을 주지 않은 인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다가오는 지나가는 그런 인연을 소소하게라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이라도 들여다보고 무언가 하나라도 깨우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영치님들은 계속 스스로 발전해가고 저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이 생을 어떤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이뤄내야 될지 딱 그 두 가지만 가지고 깨우침을 얻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운명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의 내 운명이 어떨지가 저절로 눈앞에 펼쳐지는 게 깨우침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팔자가 나무든 물이든 불이든 다 떠나서요. 그러니 우리 이번 영치님들은 계속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깨우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터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깨우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땐 조금 도사적인 기운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철학적인 마음. 그런 분들은 네. 항상 내가 또 뭘 깨우치려고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또 뭘 깨우치려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본인의 고뇌와 번뇌? 그런 거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해방감, 해탈감 이런 거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주변복. 좋은 사람밖에 없네. 이미 사람에 대한 고찰을 많이 끝내놓으신 분이래요. 지금 내 주변에는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사람만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이 사람이 없는 시간 있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그럴 때도 되게 혼자서 사색에 잠기고 상상을 많이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고찰, 성찰 내지는 뭐 곰곰이 여러 가지 좋은 생각?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시면서 시간을 잘 쓰시는 분들이래요. 그래서 주변 보기 너무 좋고 따뜻하고 단단하답니다. 오, 단단하다? 나 이 표현 너무 좋다. 우리 이번 형수님들은 주변 사람들이 참 단단하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서로 좀 흔들림이 없고, 어떠한 예를 들어 악연들이 들어와갖고 비집고 막 이간질을 하고 음해하고 모함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단단한 사이들은 잘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의 말에 현혹이 잠깐 됐어? 의심스러워. 그럼 여기 이런 사람들 나무떼기들은 어떠냐면 물어봐요, 가서. 내가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너 좀 이리 와봐. 앉아봐. 어, 얘기 좀 해. 실단 플리즈 너무 얘기 좀 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소망쌤이랑도 가끔 제가 언니 내가 생각을 또 해봤는데 제일 아까도. 그럼 맨날 소망쌤이 왜 또 뭔데. 소다한테도 소다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문하십시오. 거의 하문하십시오. 거의 하문하려는 게 아닌데 너무 저도 무서워요. 가끔. 근데 내가 언니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면은 언니 너무 왜 무섭다. 생각 너무 그만해. 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걸로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맞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 벌써 무서워. 무거워져. 무서워. 너무 무거워. 가슴이 두근두근. 네, 이렇게 우리 이번 정치님들은 참 뭔 일이 생기면 그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서로 풀 거 풀고 해결할 거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래요. 여기 너무 단단하대요. 자, 그러면은 봐야죠. 지금부터 2022년 마지막까지의 운. 생각을 하지 말할 순 없잖아요. 그쵸? 야, 마음고생이 끝나고 별이 떴네요.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리다 못해 정점을 찍는데요. 그냥 모두에게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거나 큰 성과, 생각지도 못하는 성과. 우리 별 뭐라 그래요? 스타잖아요. 굉장히 큰 성과가 나는 거고 뭔가 인싸가 될 기회가 오거나 주목을 받거나 시선을 크게 끌게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별이 되신대요. 와우. 이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거나 사람들 앞에 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됩니다. 이 운 그냥 섞이지 마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삐까뻔쩍 나 아까 옛날 사람
표현 쓴 김에 하나 더 그래요. 이렇게 가슴에 화가 삐까뻔쩍 나는. 삐까뻔쩍한 눈이 어머 우리 썸네일로 한번 해요. 삐까뻔쩍한 23년 뭐 이런 거. 삐까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왔다, 나왔다. 네 삐까뻔쩍한 눈 우리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영치님들 잘 쓰셔가지고 큰 별이 되시는 걸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자 우리 3번 영치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운 와 여기는 고수가 되로니 고수가 나타났다. 이제 나타났다. 우리 저기 영치님 중에 계신데 네 우리 3번 영치님들은요 이제 내 인생에 하수 중수는 없대요. 난 이제부터 계속 고수 승승장구할 운 그래서 앞으로 나는 계속 잘 나갈 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굉장히 잘 나갈 거다. 뭐든지 하는 게 잘 되거든. 만나는 사람들도 날 특별히 여기고 매력적으로 여겨주고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그래서 우리 영수님들은 일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는 너무나 좋은 운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런 운에 우리 영수님들의 현재 마음 상태 열정이 우리 3번 형수님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열정도 되게 많고 이렇게 다 뭘 들었죠. 몽둥이 들고 칼 들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굉장히 단단하고 좀 겁이 없는 상태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도전을 조금 안 두려워 하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약간 깡따구라고 하죠. 우리 깡이 조금 깡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3번 형수님들은 좀 마음이 상당히 좀 단단하고 네 의욕도 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단단한 우리 3번 형수님들의 현재 주변은 어때요? 여기는 사람이 많진 않다. 늘 네. 그리고 3번 형수님들은 맺고 끊는 걸 상당히 잘한대요. 왜냐면 너무 이미 여기 고위 여사제가 나왔어요. 많은 자기만의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성찰을 끝내신 분들 같아요. 나의 인간관계란, 나의 대인관계란 이런 우리 관계라는 글자를 본인의 인생에 알맞게 여기는 조금 끝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아봤든 배신을 많이 겪어봤든 아니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대가를 받았든 나도 배신의 경험으로 대가를 얻었든 여기는 이미 무언가 인생에 우리 왜 조직의 쓴맛이라 그러죠? 내가 봤을 때 우리 3번 형님 너무 오늘따라 나 채널 너무 너무 올드해? 올드하다. 7080도 아니까. 요즘 근데 알아들어. 조식의 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3번 형님들은 좀 그 인생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쓴맛, 단맛 꽤 많은 경험을 해서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다 내려놓으셨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추가 리딩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관계가 되게 좁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매사에 옳고 그름이 너무 정확하시고 이게 괜찮은 건지 네, 제발 나 좀 잘하고 있나요? 나 괜찮아요? 쓸듯 저렇게 살면서 되게 행복해한다. 네 어머나 샤랄랄라 카드들이 다 나왔어요. 네 본인이 행복하면 된 거예요. 영치님들 괜찮대요. 네 이렇게 관계가 많지 않아도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안 바쁘대요. 아니 바쁘대요. 한가하지 않다고. 네 한가하지 한가하지 않대요. 않아요. 좀. 네 그래서 3번 영주님들은 괜찮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질문 가볼게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운이 어떤지 올해 마지막 애정 쪽만 조금
너무 크게 웃었어? 아, 네. 이제 3번 영친님들한테 저항받는다 이제 토토쌤. 한번 영신이도 제가 촬영 끝나고 꿀밤한테 때릴게요. 꿀밤. 우리 3번 영친님들은 조금 애정운만 약간 네 조금 외롭대요. 다른 건 다 승승장구. 뭔가 이렇게 가로막힌 벽이 있으면 허물어지고 어떡해.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잘 됐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과도 나고 만약에 취직을 안 하신 분들은 나랑 꼭 맞는 직장이나 사업 혹은 뭐 배움의 기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 당첨이나 합격 소식도 들려온대요. 그래서 연말을 되게 풍요롭게 너무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보내는데 다만 애정 쪽은 내가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뭔가 내 맘에 안 드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내가 좀 괜찮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꾸 타이밍이 어긋나가고 잘 안 된다거나 그래서 이성에 관련된 애정운 부분만 조금 내려놓으시고 자기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나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뭔가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쪽에서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성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아셨죠?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4번 뽑으신 영치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운 와 4번 현재운 너무 좋다. 현재운이 대운이래요. 지금 운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좋은 운이니 오늘 하루를 10년처럼 살아라. 뭐 10년까지는 아니더라면 1년처럼 살아라. 계속 계획도 세우고 하루를 충친하게 살면서 아주 충실하게 살면서 크고 작은 성취감도 조금 느껴보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마음 내 인생에 현재 내가 기뻐해야 될 게 뭔지 감동스러운 일이 뭔지를 자꾸 느껴주래요. 그래야 이 태양이 주는 힘의 원동력을 본인이 잘 쓰게 돼요. 그래서 대운을 잘 쓰는 방법은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현재 기뻐할 것과 감동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느껴주는 것 자체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지 24시간을 정말 10년처럼 1년처럼 1개월처럼 쪼개서 쓰시면서 사신다면 이 운을 아주 알차게 쓰시겠죠.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아직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마음 상태 또한 많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목표도 자꾸 정하시고 목표도 많아지고 계획은 뭐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변수가 생기는데 계획 안 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변수가 안 생겨요? 계획을 안 세우면 변수에 무너져요. 근데 계획을 세우면서 살면 변수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약간 기복은 있고 우왕좌왕 휘청휘청은 하지만 대처 능력이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수님들은 지금의 마음가짐 이렇게 큰 원대한 포부와 계획이 있고 일단 짧은 뭐 일주일, 1개월, 6개월 이렇게 계획 세우시면서 자기 마음을 단련해 나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좋대요. 이렇게 기복이 가끔씩 오는 거는 사람 누구나 기복 있어요. 이 정도 기복은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잘 갈고 닦고 있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수님들의 주변은 여기는 인복이 뭐 4번 영치님들을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거나 또 우리 영치님이 무언가를 하겠다 그럴 때 믿어주거나 영치님께는 꽤나 다정하고 뭔가 우리 영치님에게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고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어떠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든 뭔가 이렇게 구원해 줄 일이 있든 뭔가 귀인복이 상당히 좋네요. 주변복. 그러면 우리 영치님은요? 영치님은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고요. 너무 잘해야겠다라고 또 여기에 강박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대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네, 잘하고 계시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질문이죠? 지금부터 연말까지 2022년 끝에 운을 보겠습니다.
어휴, 뭔가 인생의 큰 깨달음, 깨우침, 자아 성찰? 도사적인 생각들이네요. 내 인생에, 좀 알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번 생은 이런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만큼은 내가 이번 생이 끝날 때 좀 해볼까? 내가 왜 이런 현재 나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유년기를 보냈으며 자 지금의 내가 살아오기까지 겪었던 과정들을 주마등처럼 착 한번 보시면 엄청난 큰 깨달음이 온대요. 앞으로의 내 인생,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의 만큼은 읽을 수 있는 해법이 거기다 놓여 있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 그렇게 읽히네요. 그래서 우리 영수님들은 지금 이 다가오는 연말까지의 운 자체가 그동안 걸어온 나의 인생에서 해답을 찾고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 와중에 인복이나 애정운은 또 너무 좋아. 나에게 호감을 얻고 다가오는 사람이 올 수 있고요. 또 이유 없이 내가 아직 그에게 뭘 보여준 게 없는데 이유 없이 너무 나를 좋은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만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긴대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4번 정치님들은 본인 인생에서 큰 깨우침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찾고 본인만의 소명을 찾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나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귀인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연말을 보내신다면 내년이 훨씬 풍요롭고 아주 풍성한 개묘년이 되겠지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뽑으신 영수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운 5번 분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뭔가 내 인생에 없는 길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가느라고 너무 힘들다, 지친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야 돼서 너무 괴롭다, 다시 되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왔고 더 나아가자니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면초 가정, 그런 눈에 놓여있대요. 이런 눈은 뭐냐면 영신님들, 저도 전 볼 때 제일 힘든 답답한, 답이 없는 답보 상태입니다. 저도 제가 점술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싶지 나쁜 길을 안내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저는 또 영치님들 이제 저를 많이 지켜보면 아시다시피 좀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 길을 막 가겠다고 하면 가지 말란 말은 안 합니다. 대신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겠거는 가시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 상담할 때 팔자에 없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알겠대, 내 팔자에 없는 길인 걸. 근데 못 놓겠는 거죠. 놔지지가 않아요. 주변 모두가 노래. 넌 그걸로 성공할 수 없다. 넌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넌 그의 여친이나 남친이 될 수 없다. 운명엔 없어. 내 주변도 다 그렇대.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그 길을 가고 싶고 그 공부를 못 놓겠고 그 사람을 못 놓겠네? 그럴 때 저도 제일 답답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전엔 저도 이제 점술 상담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단호했어요. 그냥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하세요. 더 뭘 물어보셔도요, 제 입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영치님, 그 일은 영치님 못하세요. 그 사람 마음 못 얻으세요. 그
그 사람이 영치님 스토커로 신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겠어요. 저만의 이제 데이터가 생겼잖아요. 우리 영치님들. 이런 운이 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그렇게 못 놓겠는데 가봐야죠. 그냥 우리 영치님이 원래 꼭 찍어봐야지 맛을 아시는 분이라서 그렇다. 대신에 이 다음에 아직 본인의 인생 길다. 이 다음에 또 똑같은 잘못이라던가 똑같은 힘든 말 안 하고 하려고 이거를 끝까지 가는 것 같다. 할 때까지 해보세요. 후회 없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해요. 결국은 뭐야? 그 길이 된단 말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수님 현재 운이 조금 그래요. 오도 가도 못하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여기보다 더 끝도 모를 바닥이 있나? 이런 경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뿐이에요. 그냥. 아셨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5번 영신님들의 마음 상태. 마음은 사실은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네. 결정을 내리지 못하실 뿐인 거지. 우리 영신님의 마음은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해도 잘할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나아가도 잘 나아가실 분이래요. 잘 추스릴 거고 잘 해내실 거고 그렇게 내가 나를 믿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영치님은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모든 거를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지금 내 주변 복 주변도 기존에 있는 사람과 좋은 기운보다는 새로운 만남으로 인해 다시 관계를 쌓아가야 된다고 해요. 이런 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내가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악연이 끝난대요. 애군이 나가고. 제가 최근에 부적팔찌 중에 이제 그 악연 살풀이 팔찌 있잖아요. 네, 그거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데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든 영치님이니까 당연히 악연 살풀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현재 내 주변 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죽겠는데 누가 악연 살풀이를 해? 악연이 있어야 악연 살을 풀지, 그죠? 그런데 이제 악연들 때문에 너무 인생의 괴로움을 겪었던 영치님이 악연 살풀이 팔찌를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이제 해드린 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이제 저는 악연 살풀이를 하신 지가 좀 돼가지고 이제 조금 잊었는데 희한하게 그거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하신 거는 건물주 팔찌였는데요. 악연 살풀이를 하고 거기에 제가 뭐 이렇게 승진이나 부서 이동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악연이 끊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승진은 아니었대요. 같은 직급인데 타 부서에서 어떻게 자리가 나가지고 물어봤대요. 자기가 그 직장에서 너무 그걸 힘든 걸 안 누군가가 그분은 그때만 해도 그분도 원망했대요. 왜냐면 내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데 내가 힘든 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한테 똥물 튈까봐 내 편을 들어주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걸 다 알면서 방치하는 조금 높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원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는데 돈은 벌어야 되고 여기보다 벌이가 괜찮은 회사는 없으니까 못 움직이고 계속 다니고 있던 상황에 악연 살풀이 팔찌라도 막 위로받으면서 가고 싶고 갖고 하신 분인데 되게 신기한 건 그 팔찌를 차고 몇 달 있다가 타부서에 같은 직급으로 자리가 났대요. 근데 그 나를 보고 방치했던 그분이 이 자리에 이게 났는데 너 안 갈래? 거기 사람들은 되게 이 팀은 괜찮다. 그리고 너도 다시 뭔가 시작할 수 있으니 괜찮지 않니? 네가 괜찮다고 하면 내가 너를 써주마. 뭐라 그래? 추천서? 뭐 이런 걸 써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랑 상담을 하려다가 너무 죄송하게도 예약이 안 됐대요. 제가 너무 손님이 많았나 봐. 그래갖고 이거는 또 자기가 이제 팔찌를 차면서 그런 게 왔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못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소름쌤이 그랬어. 이제 뭔가 이런 약간 성찰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 지금은 소름쌤의 의견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이러고서는 자기가 그 부서 이동을 했대요.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근데
원래 올해가 승진 케이스가 아닌데 지금 12월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대요. 근데 자기가 요 몇 달 만에 너무 잘 지냈는지 한번 여기에 올려보지 않겠냐 소리까지 들었대. 그래갖고 승진하고 싶어서 건물주 팔찌를 하신 분이었어요. 신청을.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악연이 정리될 때는 저절로, 이거는 물론 제가 이제 부적을 해드려서 그런 거지만, 부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악연이 정리되고 사람이 바뀔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움직일 일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시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안 가려고 하지 말아요. 이사를 해야 될 일, 이직을 해야 될 일, 혹은 이동수가 있으면 무조건 운명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열린 거구나. 나만의 수호신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아이, 하다못해 나만의 조상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 도와주나 보다. 응? 나만의 예수님, 하느님, 부처님, 여러 우리 신님들이 날 도와주나 보다. 어떤 식으로든 좀 그렇게 생각하셔갖고 결단을 내리세요. 아셨죠? 자, 그럼 올해 마지막 운 볼까요? 아니, 여기 운에서도 나왔어. 신분 상승.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로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아니면 나랑 뭔가 꼭 맞는 직장이 나타나거나 직업이 나타나거나 배움의 기회가 나타난다. 인생에 자신감이 생긴다. 희망이 생긴다. 너무 좋네요. 이제는 영친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것만 남았네요. 운은 준비가 완료됐어요. 선택은 영친님의 몫입니다. 아셨죠?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랄게요. 도전 두려워하지 마세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